자요, 어디로 보시냐면요. 가등기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요. 그럼 지금 보면, 71페이지 보면, 가등기의 원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우리 이제 가등기는 이렇게 등기부를 한번 보면 돼요.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1번 이렇게 갑이죠. 그 다음에 2번요. 2번 여기다가, 2번에다가 이렇게 을이 이렇게 가등기를 하죠. 이 가등기라는 것은 2번에 뭐죠?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죠.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죠. 이것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실체법적 효력이 있죠. 실체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체법적 효력은 없어요. 다른 말로 뭐다? 가등기는 진정한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실체법적 효력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무효의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무효 등기가 무효다? 그렇다 해서 말소 청구를 못해. 실체법적, 즉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2월 1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이죠. 3번 이렇게 병한테요. 여기를 4월 1일이죠. 4월 1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가등기는 아무런 실체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요. 병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고 병이 과실을 수취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병한테 등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병은요. 을에 가등기가 있다 해서 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라는 것은 무슨 등기에 불과하다? 예비등기에 불과하죠. 미리 찝어놓은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병은 등기의 말소를 계약을 해줄 수 없고 갑은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병에게 등기의 이전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과실을 수취하고 소유자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본등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 갑이라고 하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의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등기를 정한테요. 가등기를 부기등기로서 가등기를 이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등기는 언제까지 청구하냐? 본등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의 소멸시효요. 만약에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 못하죠? 그러면 누가 현재 소유자냐? 병이 소유자죠? 병이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요. 그래서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병이죠? 병이 누구죠? 병은 현재 소유자죠? 병이요? 뭘 청구할 수 있냐? 가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를 해. 이것을 우리는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뭘 했다?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다른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한 것이 아니고 증여라든가 또는요 교환 같은 것으로 인해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등기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가등기를 뭘 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거죠?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금지 처분, 본등기 금지 가처분,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가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기 위한 거니까? 본등기를 하기 위한 거니까. 본등기를 10월 1일 하죠. 10월 1일 날 본등기가 하게 되면 10월 1일 날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된다. 다른 말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 물권 변동은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다음 중에서 소급하는 것, 소급하지 않는 것. 이게 물권 변동,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되고 한 개의 부동산은 한 사람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된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절차법이니까요. 그런데 본등기 한 날짜는 비록 10월 1일이지만 우리가 이 병의 등기하고 을의 등기를 구별할 때는, 비교를 할 때는 본등기 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순위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등기한 날짜를 가지고 기준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다? 가등기가 더 빠르죠? 그래서 가등기가 빠르기 때문에요. 병의 등기는 10월 1일 날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된다. 이 말이죠. 말소. 그럼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더 이상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이 병은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과실을 수취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될 때 문제예요.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될 때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이 가등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가등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말소되죠? 그러면 어디 가냐?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마저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말소 당시에 1번 갑이 소유자죠? 갑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3번 병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말소가 되죠?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죠? 그럼 말소 회복을요, 말소 당시 소유자 병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언제 누구한테 행사할 것인가? 10년 안에 누구한테 가등기. 여기 보면 2번이 지금 가등기죠? 가등기면 그 직전 1번 갑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자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순위가 2번이 지금 보존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다? 1번 다음에 2번이잖아요. 그래서 1번 다음에 2번이어서 그렇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가등기 한번 볼까요? 가등기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가등기 하죠. 이러면요,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 채권담보가 뭐죠? 가등기 담보죠. 그 다음에 임차권도 우리 등기할 때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청구권, 청구의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때 한다. 그 다음에 시기부, 정지조건부 줄거 봐. 정지조건부는요, 그것을 정지조건부로 말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우리가 가등기도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본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되는 거죠. 예약 완결권. 지금 당장 본계약이 체결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나중에 하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몇 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죠. 무슨 등기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그러면 정지조건이죠. 그럼 정지조건하고 시기하고 똑같아요. 시기는 기한이고 정지조건은 조건이니까요. 여기도 뭐죠? 처음에는 효력이 없죠.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해야. 기한이 뭐를 해야? 도래해야 효력이 있죠. 구조가 지금 두 개가 똑같잖아요. XO, XO죠.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두 개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약 완결권은요? 봐봐,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도 지금 현재 매매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뭐를 해야? 완결권은 뭐를 해야? 행사를 해야 본계약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O. 그래서 예약 완결권에도 뭘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따라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아니다 그렇게 하고요. 2번은요 가등기를 하려면 보존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해야 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할 게 있어 없어? 없죠. 물권적 청구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시험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어. 3번은요 가등기를 양도한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 신청으로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줄고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그냥 우리가 가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지 않고 그 가등기 권리를 그대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양도할 때는 무슨 등기로 양도한다? 부기 등기. 이렇게 가등기 절차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가등기를 할 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가등기 의무자 줄고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그럼 두 번째 끝에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본등기는 뭐가 된다? 직권말소가 돼. 직권말소. 그래서 병등기는 직권도 말소한다. 본등기 전의 효력. 이런 본등기 전의 효력은 이퀄이 봐. 옆줄 긋고 써봐. 옆줄 긋고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 X.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 X. 효력이 없다. 실체법적 줄 것이고 권리.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본등기 하기 전에는. 그럼 간단하죠? 한번 볼까요? 가등기 자체에는 뭐가 없다는 거? 두 번째 가운데요. 부동산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가 가등기가 있는데요. 갑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려고 그래. 처분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가등기에는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 줄거죠. 무효여도 맨 끝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뭐다? 가등기 고르자는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 이후 소유권 취득의 본등기 명의인의 소유권을 말할 수 없다. 부정. 여기 봐봐요. 가등기가 있다가 하더라도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고 병은 등기를 받으면 뭐가 된다? 소유자. 가등기가요. 내가 가등기가 너는 소유자가 아니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 본등기 하기 전까지. 옆줄 꽂서 그 3번 옆에다가 본등기 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뭐가 된다? 말소가 되죠. 가등기가 말소. 그 말소된 가등기에 뭘 한다? 가등기에 회복 등기 절차에서 회복 등기 의무자는 뭐다? 말소 당시 소유자. 줄거 봐. 우리가 가등기가 여기 봐봐. 여기 가등기가 말소 당시 소유자라고 그랬죠? 봐.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말소가 됐다. 그럼 말소 당시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갑을 상대로. 갑에서요. 가등기가 되는데 제3자한테 넘어갔죠? 넘어간 상태에서 말소가 되죠? 그럼 말소 회복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제3자 병한테 청구한다 이 말이죠.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취득자니 뭐니 꼭 이렇게 안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나오면 갑이 이한테 가등기 했는데 그러면 제3자가 없네.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알죠? 우리가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 등기한다. 그렇게 말소 당시 소유자. 거기도 나왔죠?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 거기까지만 딱 줄고. 그러니까 여기는 제3자한테 넘어간 상태에서 불법으로 말소됐다 이 말이고 제3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불법 말소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자, 그럼 6번은요? 5번은요?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 딱 줄고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 줄었어요. 바로 옆에 금지하는 바로 옆에 가처분 된다 안 된다? 맨 끝에 허용되지 않죠. 이런 가등기는 뭘 하기 위한 가등기예요? 본등기 하는 게 주목적인데 본등기를 못 하게 하면 그럼 뭐하러 가등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6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줄거어요. 두 번째 줄이요. 바로 두 번째 줄 바로 옆에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고 하여 그러니까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맨 끝에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안 한다.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한번 봐봐. 여기 재미는 별로 없지만 한번 봐보면 여기 1번 갑이죠. 여기 2번이요. 2번 을이 가등기를 했죠. 가등기 3월 1일이요. 그런데 이 을이 그냥 3번 을이 또 본등기했어요. 증여로. 언제요? 10월 1일이요. 그러면 이것이 그럼 소유자라고 해봐.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이건 갑부죠. 갑부인데 만약에 울구예요. 여기 4월 1일 날이요. 1번 4월 1일 날 4월 1일 A한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언제예요? 10월 1일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는 3월 1일이죠. 아니 3월 1일이죠? 그럼 가등기에서 나중에 언젠가는 본등기 하게 되면 나는 언제부터 소유자죠? 10월 1일부터 소유자면 손일 언제부터다? 3월 1일부터죠? 그럼 여기 저당권은 며칠이요? 4월 1일이죠? 그럼 저 저당권은 직권 말소해야 된단 말이죠. 늦게니까. 가등기 다음이니까 말소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요. 10월 1일 날요.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를 받아서 소유자가 됐으니까 너 가등기는 무효다 그래버리면요. 가등기는 없어진다 그러면은 나는요. 저기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뭘 해야 돼?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죠. 그래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을이 본등기 다른 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저당권 같은 것에 제3자 이해관계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제3자의 관계에서 가등기 이후의 권리자는 다 없애져야 되죠. 원래 본등기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전됐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10월 1일 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더라도 순위는 3월 1일부터니까 여기는 4월 1일 저당권이죠. 저당권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만약에 본등기가 없어진다 하면 이 사람은 10월 1일 날 등기를 했는데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럼 이건 4월 1일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저당권이 있는 거지를 내가 승계받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본등기 후죠. 본등기 후 1번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알겠죠? 순위는 동그라미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퀄 소급한다. 이렇게 소급한다. 그런데 번득이 채권은 채권자 청권이죠.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 2번요. 가등기는 무슨 효력을 갖다?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고 자 줄고요. 물권 변동의 효력은 번등기 시부터 딱 거기. 맨 끝에 소급 동그라미하고 X 소급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아까 뭐가 소급한다고 그랬죠? 순위가 소급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3번 가등기 후 번등기가 행해지만 줄 거요. 바로 옆에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거기까지 줄거야 되겠네. 가등기 후 번등기가 행해지면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맨 끝에 직권 말소된다. 뭐가 된다? 직권 말소.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생략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중간생략 등기를 한번 봐봐. 중간생략 등기는 이렇게 갑이 있고 갑하고 을하고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뭘 배웠냐?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배웠죠? 그거하고 같이 시험에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을이 또 등기하고 병한테 또 등기를 해야죠. 매매를 했으니까.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막 갑하고 계약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이 채권인데 원래 채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에서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요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뭐 해달라고? 등기를 해달라고 이렇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에게 그걸 통지해야죠. 을이 갑에게 뭘 했다? 갑에게 통지를 해. 통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갑이 을에게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지. 승낙. 통지와 승낙. 이렇게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갑을 뭐란다? 최초 매도인. 최초 매도인, 최초 양도인 이렇게요. 이걸 뭐란다? 중간 매수인, 중간 양도인 이렇게요. 이 사람 뭐란다? 최종 양수인, 최종 매수인 이렇게도 얘기해. 알겠죠? 여기서 뭐냐? 이 사람을 뭐라냐? 이 사람을 전 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전 매도인. 알겠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최초냐, 중간이냐, 최종이냐. 그런데 일단 등기가 되어 있죠. 일단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합의가 있든 없든, 합의가 뭐든 있든 없든 어떻게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것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뭐는 한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가 단속 규정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합의가 뭐든지 있든지 없든지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된다. 합의가 있든 없든. 그런데 만약에 아직 미등기다? 미등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전원의 합의를 뭐라고 하냐? 바로 이것을 얘기하죠.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전원의 합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병은 뭐를 한다? 을을 뭐를 해서 대위해서 청구하죠. 을을 대위해서. 합의가 있다? 그럼 합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합의가 있으면 뭘 한다? 병이 누구한테요? 병이 직접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하죠. 병이 직접 갑에게 청구해요. 그런데 갑이 이걸 뭐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 그럼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면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하고요. 갑이 거절하게 되면 매매 대금을 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고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갑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 아무리 합의가 있어도 을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갑은요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등기가 완전히 병 앞으로 되기 전까지 이 말이죠.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고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중간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그러면 허가 구역은 무슨 규정이 뭐다? 효력 규정이죠.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요. 효력 규정.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는 뭐다? 단속 규정이죠.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조제에서 중간생략 등기란 경우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온 것은 뭐다? 통지만 하면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아니면 권리하고 의무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렇게요.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에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합의로 해지가 되거나 합의로 해지를 하거나 병합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또는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뭐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갑하고 을하고가 우리가 합의를 할 때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유효이고 을과 병 간의 계약이 유효여서 원래는 갑이 을하고 을이 병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이 직접 병에게 등기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합의로 해제를 했다거나 또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가 됐다 이 말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그럼 처음부터 갑하고 을하고 무효가 됐다 이 말은 합의란 전원의 합의라고 하는 말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라고 나서 해제를 하거나 취소가 된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중간생략 등기요. 자, 중간생략 등기를 보면 자, 1번이죠. 1번은 맨 첫 번째 줄 끝에요. 형사처벌이에요. 그것을 공법이에요. 공법 형사처벌. 두 번째 줄 끝에요.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2번은요. 중간생략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이미 뭐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요.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러면 실체관계의 부합이란 말이 또 대표적인 게 뭐죠? 실체관계의 부합이란 말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있죠?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요.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를 하고 싶은데 매매로 가장했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통정의표에서 배웠죠? 통정의표에서 증여를 해야 되는데 증여하지 않고 매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이렇게. 알겠죠? 유효. 자, 그 다음에 3번요. 아직 미등기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직 미등기인 경우 이렇게. 1번요.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동그라미. 그래서 두 번째 줄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 자, 2번요. 최종 양수인이 바로 옆에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줄과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가운데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맨 끝에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만 지금 보는 거죠. 알죠?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자, 3번은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중간 매수인 줄 것이고 바로 옆에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 줄 것이고요. 맨 끝에요. 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번하고 1번하고 2번이죠.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3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알겠죠? 둘 중 하나가 정답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4번은 봐봐요. 4번을 보면 우리가 이거 뭐냐?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 첫 번째 줄고요. 4번에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 그 다음에 첫 번째 끝에요. 토지거래 허가. 맨 끝에요. 등기는 무효이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뭐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효력 규정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죠.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는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죠. 그러니까 단속 규정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이다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이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5번이죠.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줄고요.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 그럼 바로 옆에요.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맨 끝에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이렇게. 자, 그럼 3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보세요. 그러면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끝에요. 직접 동그라미 직접 맨 끝에 청구할 수가 없다.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매도인이죠. 첫 번째 끝에요. 매도인을 대위하여 대위 맨 끝에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다시 그러면 앞에 페이지를 다시 한번 알아봐요. 앞에 가가지고 5번의 맨 밑에다 써봐. 5번의 맨 밑에다가 5번의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6번이라고 써가지고 6번 1, 2, 3, 4, 5죠. 6번 합의 후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면 병은 등기 청구 X, 병은 등기 청구한대. 합의 후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럼 병은 중간생략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원래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중간생략 등기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원래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는 뭐 때문에 이걸 만들었냐면요. 중간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법을 만들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제 그게 빠졌죠. 무효다 이 말이. 그냥 무효란 말이 없으니까요. 대법원에서 그냥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냥 이것은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냥 봐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냥 법에다 그냥 처음부터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무효다. 이렇게 딱 그 말 한마디만 딱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중간생략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을 당시는 처음에, 그리고 이 법을 만들었던 선생님이요. 아주 상당한 학계에서 많은 욕을 먹었던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중간생략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아무 의미 없는 법이잖아요. 단지 딱 뭐 하나만 있죠? 형사처벌한다. 이 말만 있는 거잖아요. 원래 형사처벌이란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을 위반하니까 달리 또 처분도 가능한데 굳이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딱 하나만 해놓은 거죠.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는다. 이거 하나만 딱 해놓고 처벌하면 뭐가 어쩌다 뭐는 어쩌다. 이 형벌 규정만 딱 해놓고 그 외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이 특별조치법의 문제인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등기의 추정력 이거 보면 등기의 추정력은 여러분요 몇 번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동산이죠. 동산에는 뭐냐? 200조죠. 200조 점유자가 그 다음에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특히 여기서 뭐다? 200조는 여기서 추정한다 그래야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가 점유물이죠. 동산에 대해서는 이건 동산에 관한 것이 점유인도이고 부동산은 뭐죠? 등기죠. 그러니까 200조는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동산에만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산에는 200조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요 등기의 추정력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먼저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라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라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보존 등기 어떻게 해요? 보존. 그래서 보존 등기는 첫 번째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요. 등기가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입증 책임. 나는 어떻게 해서 등기를 가져왔다 그걸 증명해야 돼.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자, 이번에는요. 갑이 소유자로 사정을 받았어.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어.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없죠. 을이 입증을 하죠. 자, 3번은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뭐라냐. 나는 을한테 집을 판 사실도 없는데
매도를 부인을 해. 매도하신 부인해. 그럼 의뢰 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존 등기.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이것만 딱 보면 되죠. 세 가지. 알죠? 그럼 이전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 등기에서 이전 등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지. 이걸 계약서를 뭐라고 얘기해?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다. 원인이다 그러죠? 그러면 계약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등기 절차. 그러니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죠.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무효가 아니고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것 빼고 그 외에는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추정력은 뭐냐? 1번이요. 1번 갑이죠. 여기 2번 을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3번 이렇게 병이잖아요. 그럼 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죠. 그러면 이 병은 전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 또는요 제3자에 대해서도 다 추정력이 있어. 만약에 뭐라고 한다? 이 병이요. 나는 을한테 산 거지. 을이 뭐라냐? 우리 병한테. 나 병한테 판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 병이 뭐라냐? 나도 을한테 안 샀는데. 나는 을의 대리인한테 샀는데 대리인. 을의 대리인한테 샀는데 이렇게 얘기해. 대리인한테 샀다. 그럼 그냥 대리인한테 산 것으로 추정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이요. 나는 X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을이 증명을 해야 돼. 이전 듣기로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원래 이러면요. 내 자식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인 자식에서부터 내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성년자 아들에서 내 앞으로 등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내 앞으로 친권자가 등기하려면 이해상반이에요. 이해상반이니까 아버지가요. 무조건 그것을 매매할 수 없어요. 매수할 수 없어요. 법원에다가 특별 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돼. 특별 대리인. 그래서 법원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해서 특별 대리인 선임해서 그 대리인하고 아버지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도인은 누구냐? 매도인은 미성년자 아들인데 등기는 아버지한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한 거 뭐냐? 그냥 그런 특별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등기를 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내미가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누구죠? 저 정유랑 하는 여자 있잖아요. 걔가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 이 말이잖아요. 나는 엄마가 다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들으면 되게 웃길 거예요. 외국 같은 데는 뭐죠? 핀란드 같은 데는 보통 17살 정도가 되면 자기의 직업을 자기가 결정을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한대요. 그럼 핀란드 교육 가끔 한번 TV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몇 살이에요? 걔가 진짜 그 얼굴이 보니까 얼굴이 한 30대가 넘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야? 걔 아니야? 건늙었어? 아, 그래? 오, 그거 대단해요. 알겠죠? 야, 아무튼. 아, 그래요? 원래 걔가 나이가 그거예요? 21살인가 22살인가 원래 그래요? 그럼 얘를 몇 살 낳았어요? 17살에 낳았어? 아직 30 안 됐어? 21살인가 2살인가 밖에 아니라고 그러는데? 오, 엄청 건드렸죠, 걔가. 요즘 드물게. 대학 입학할 때 임신이라고 그랬어?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알겠죠? 참. 근데 걔가 나이가 그 정도밖에 안 보이나요? 그 생물학적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아무리 봐도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나이가 있는데 생물학적 나이는 26, 7 정도, 6, 7 정도 보이지 않나? 아무튼 걔는요, 모른다잖아요. 누가 했다? 엄마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엄마가 있다요. 자, 특별조치법은요. 특별조치법은 보증서하고 뭐다? 확인서. 보증서하고 확인서요. 보증서 확인서. 이 보증서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 진정하지 않다. 알겠죠? 그럼 이런 것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 특별조치법은 다 추정력이 있어. 그 외에는. 그럼 봐봐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보존 등기를 을 앞으로 했다. 추정력이 없죠. 그런데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 그럼 추정력이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빼면? 보증서가 확인서가 위조됐다 이 말 빼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우리가요, 책을 보면서 정리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추정력 한번 볼까요? 자, 1번은요. 1번은요. 등기부의 기록을 신뢰하는 것은 선이 무과실을 당연하죠.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신뢰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선이라고 할지라도 등기부의 기록을 조사하지 않죠? 그러면 뭐다? 등기부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뭐가 있는 것이다? 과실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등기부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줄고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 그래서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한다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악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등기부 열람해 말해봐. 등기 열람했죠. 열람했으니까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죠. 지금 2번 봐봐. 2번은 재밌는 말이죠.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거기 한번 읽어봐. 그럼 지금 봐봐.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라는 것은 무슨 등기를 얘기해? 보전이다, 이전이다, 특별조치다. 그걸 알아야 돼. 보전이다, 이전이다, 특별조치다. 왜 이전이다? 원인이죠. 등기 원인. 계약서가 있다는 거죠. 계약서가. 계약서가 있다는 거죠. 원인행위란 말은. 그럼 우리는요, 보전행위는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전 등기 봐봐. 그럼 봐봐. 여기. 내용 그 뒤로 보지 말고 이걸 보라고.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놈 빼고는 다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등기의 원인행위나 그 태양을 잘못 설명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추정력은 있다. 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원인이 진정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알죠? 약간 다르게 설명했다 이 말이죠. 등기부에는 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런 말이 없는 한. 부동산 표시에는 추정이란 말이 없죠. 우리는 권리에 관한 것이니까. 4번은요. 등기부에 기록된 것과 줄과 다른 원인으로 이건 무슨 등기예요? 이건 무슨 등기야? 이전 등기지 무슨 등기예요? 등기부에 기록된 것이 매매란 말이고 다른 원인이다. 원인 증서다. 그럼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매매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추정력은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할 거야 한꺼번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특별조치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2번하고 4번은 뭐다? 그것은 이전 등기다 이 말이죠. 그 등기부상 권리자,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위해서 봐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뭐냐? 민증을 딱 깔아겠더니 깠더니 갑이에요. 등기부를 봤더니 갑이에요. 판삼도 갑이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도 갑이에요. 그러면 나는 매수에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그래서 과실 없는 점유이다. 그 다음에 6번은요.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했죠. 이미 존재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상속인이 등기를 해주죠. 이것을 뭐란다? 실천관계 부합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적방어서 추정한다. 거기다가 맨 끝에가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이것은 무슨 등기의 일종이죠?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이죠.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이 있죠. 모두 생략 등기는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등기하고 을한테 팔아야 되는데 등기하기 전에 을한테 팔고 을한테 바로 등기를 하라고 한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자, 7번은요.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은 등기 명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왜요? 봐봐. 내 앞으로 등기돼 있어. 그럼 내가 소유자로 추정받죠. 나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세금 내야 되죠. 물론 선볼 때는 또 유리한 점이 있죠. 혹시 땅이라도 있으죠? 등기 붙은 거 딱 대주면 되죠. 알겠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뭐가 있어? 세금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봐요.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는요.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다. 등기가 을로 되어 있는데 그놈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래.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바로 옆에 신축한 것이 아니다. 깨어진다. 원시 취득자가 아니다. 깨어진다. 똑같죠. 그 다음에 당의 토지를 사정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는데 절출과 전 소유자가 줄과 맨 끝에 양도 사실을 부인해 판 적이 없다.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깨어진다. 깨어진다 써. 깨어진다에다 써.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등기의 추정력이 1번, 2번, 3번, 4번 다 깨어지죠? 써. 거기다가 1, 2, 3, 4를 다 묶어가지고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보존 등기 명의자. 입증 책임은 보존 등기 명의자가죠. 왜? 다 지금 1, 2, 3, 4 다 지금 보존 등기 추정력이 뭐가 돼서 깨어졌죠? 입증하고 이걸 입증을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자, 3번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1번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 근저당권은 왜 있어요? 근저당권은 주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죠.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맨 끝에 피담보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는 줄고요. 제3자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전 소유자.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 두 번째 줄 끝에 추정된다. 두 번째 줄 끝에 추정.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뭐라 잘 나오냐.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있지만 제3자한테는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OX, X 둘 다 추정력이 있다. 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요. 보면요. 1번 추정력, 기억의 첫 번째 줄 같아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 그 다음에 니은의 첫 번째로 끝에요.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가고 가운데 입증. 그럼 뭐가 된다? 깨어진다. 이 말이죠. 깨어진다. 사망자 명의하고 허무인하고, 허무인은 가공이죠. 사망자 명의의 등기하고 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 깨어지죠. 그런데 써요. 거기다가요. 맨 끝에다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이런 사자명이나 허무인의 명의라 할지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을 한번 볼까요? 당해 토지에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조치법 줄고 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든지 말든지 무슨 말이 없으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단 말이 없으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말이 없으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그러면 그렇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3번 한번 봐봐. 3번 두 번째 줄이요. 보증서나 확인서, 보증서나 확인서 딱 줄고 바로 옆에요.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때, 보증서나 확인서가 진실이 아니라고 증명됐다. 맨 그때 번복된다. 추정력이 번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추정력이 깨어진다 이런 말이죠. 자, 기타 한번 볼까요? 기타요.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회복 등기, 말소 청구 회복 등기 누가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아까 우리 했었죠. 가등기 말소도 회복 등기 할 때는 말소 당시 소유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의 가운데요.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맨 끝에 두 번째 줄.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가등기는 예비등기에 불과하죠. 아무런 실제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해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계약 같은 것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바로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 맨 끝에요.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옆줄 긋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아까 우리 저당권 했었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지금 우리 4번 아까 했어 앞에서.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이 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걸 등기 추정력. 여러분요. 이 등기 추정력 여러분 공시법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공시법하고 등기 추정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형이죠. 이런 무효 등기의 유형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의 등기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죠. 무효 등기의 유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요. 구건물을 철거하고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 무효 등기를 유용하려면 유용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은요. 신축 건물의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등기하거나 멸실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나요? 하더라도 등기가 무효이면 변함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신축 건물의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등재 딱 거기만요. 그러면 멸실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이렇게요. 맨 끝에 무효. 그러니까 유용은 어떻게 해요? 유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줄 끝에요.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허용. 알죠? 이것은 어디다 써? 그거는 갑구와 을구만. 그럼 진정명의라고 돼 있죠? 그럼 진정명의는 뭐예요? 진정명의는 방금 했었는데 이 등기가 갑의 등기인데요. 이 의뢰한 사람이 등기서를 위조했죠?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오면 이 등기를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아무리 위조인 등기라 할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이란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러분 실체관계에 부합이란 말은 무조건 유효예요. 을이 갑한테 샀는데 갑이 등기 안 해줘. 그리고 자꾸 부동산을 들락거려.
아, 이놈이 다른 놈한테 또 이중매매를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해달래도 안 해주니까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왔어.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이지만 나는 가만테 매매계약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이 실천계에 부합하면 그것은 유효가 돼. 단지 그 사람이 공문서 위조라든가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되는 것은 논리를 하는 거 형사처벌이니까 민법상은 유효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위조가 됐다. 무효잖아요. 무효면 이 등기를 하는 것은 무슨 방법이 있다? 말소하는 방법하고 이전 등기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말소하는 방법은 1번 지금 갑으로 되어 있고 2번 지금 을로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1번 갑으로 되어 있고 지금 2번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을로 되어 있죠. 을로 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뭐 하면 된다? 말소하면 되지. 여기는 말소하면 누가 앞으로 등기가 회복된다? 갑 앞으로. 그러면 여기는 3번은요.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되지. 갑 앞으로. 누가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돼? 갑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죠.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나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돼. 됐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현재 소유자. 지금 여기 보면 원래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죠. 위조돼가지고.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가 갑이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죠. 왜 갑이 현재 소유자죠?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뭐라고?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소 청구하고 이것은 뭐다? 이전 등기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런데 봐봐요.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했어. 말소 청구.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했어. 말소 청구해가지고요. 말소 청구해서 패소를 해. 패소하면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말소 청구를 했다 패소했다 말은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도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볼까요?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명의를 상대로 그 등기를 뭐 하는 거? 말소 동그라미 하고 말소하는 거 빼고 또 뭐라 쓰다? 이전 등기 이것도 된다. 그래서 말소 청구하고 뭐가 있다? 두 번째 줄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과 동일하다.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과 동일을 줄 것이고 이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야. 둘 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와봐.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맨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미친다 이 말은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말소 청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죠. 그럼 맨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도 미친다고 돼 있죠. 이 미친단 말은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아니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즉 말소 청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말소를 청구했는데 패소했다 이 말은 패소했다 갑이 패소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패소했겠죠. 그러니까 소유자인 사람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 요 물권의 소멸이를 한번 볼까요? 1번 물건이 멸시라면 물권도 당연히 소멸. 그것을 원칙이라고 그래요. 원칙. 그러나를 예외라고 그래요. 예외. 그러나 예외. 가치적 배정물. 즉 뭐가 있다? 멸회공이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 물상대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회공이 있으면 바로 옆에 두 번째 끝에 물상대위에 의해 그 변형물 위에 권리가 전속한다. 이꼴 소멸 X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이 멸시라면은 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치적 변형물 물상대위의 경우는 물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말하면 안 돼. 봐봐.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OX, X 언제나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알죠? 토지의 포락으로 사권이 소멸 줄고 사권을 말한다.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포락한 토지가 줄고 추성토 된다 할지라도 다시 취득할 수가 없어. 그것을 토지의 포락이라고 얘기해. 자, 물권의 폭이죠.
물권의 포기는 두 가지가 있어. 자, 줄고 점유권과 소유권. 점유권과 소유권은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어. 그런데요,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 알겠죠? 상대방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3번 혼동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혼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혼동은 지금 뭐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봐봐. 혼동이라는 것은 뭐다? 다 얘기를 다 했잖아요. 혼동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 을이 소유권이 들어가면 저당권 없어진다.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 을이요, 뭐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이 들어가면 지상권 없어지고,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차권을 소멸한다. 임차인은 뭐가 없어진다? 보증권 반환 청구 소송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다. 을이 1번 저당권이고 병이 2번 저당권이다. 2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병이요, 2번 저당권이다.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2번은 뭐한다? 없어진다. 갑이 있고, 여기 을이 1번 저당권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 2번 저당권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정이 가압류다. 가압류. 2번 저당권자 소유권 취득하면 가압류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이 뭐가 있다? 지상권이다.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지상권은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 위에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다.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권은 없어지지만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임차인.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저당권이 있다. 대항력인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이 물상보증인이다. 물상보증인이다. 물상보증이고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이 있죠? 1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 상속을 한다? 상속을 한다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2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한다? 상속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번은 소멸하는 것이다. 물상보증인을 상속했을 때 만약에 채무자를 상속했을 때 달라지죠?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죠?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속을 하죠? 그러면 1번 저당권 소멸한다. 2번 저당권이 만약에 채무자를 상속을 하죠? 그러면 2번 저당권도 소멸한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내가요, 1번 저당권이든 2번이든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1번이 상속하면 2번까지 없어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그건 아니죠. 1번이 상속하면 1번만 없어지고 2번이 상속하면 2번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물상보증인을 상속하면 1번이 상속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이 상속하면 2번은 소멸한다. 상속이란 말의 뜻이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혼동이 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혼동이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혼동 안 되는 거 점유권.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광업권, 광물은 언제나 국가 소유 국유이다. 광업권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2월 1일 매매계약을 했어.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나중에 3월 1일 날이요,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한 것이 밝혀졌어. 무효라는 걸 밝혀지면 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2월 1일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이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부활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특히 상속의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채무자를 1번이 상속하든 2번이 상속하든 상속한 사람 무조건 다 소멸하는데, 이것을 우리 뭐란다? 채권과 채무가 혼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권과 채무의 혼동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죠. 알겠죠? 공부하다 보면 평생 머리 아프고 다 아파. 알겠죠? 자, 봐. 합격하면요, 희한하게요, 아무리 진통이 오고도 필요 없어. 합격하면 진통이 없어져요. 그거 참 신기하죠? 자요 혼동. 자, 봐. 1번. 승역지 소유자 줄고, 그것을 지역권 설정자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지역권자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 소유자예요. 알겠죠? 뭐라고 말을 바꾸실지 모르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뭐라고 하냐? 지역권 설정자. 그 다음에 지역권자가 누구냐?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예요. 이전시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이것을 뭐란다? 혼동이라고 얘기하죠. 1번이요. 혼동은 물권, 채권은 공통이죠. 그 다음에 3번이요.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후순이죠. 을이 저당권 줄 것이고 병이 후순이. 근데 병이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갑의 토지에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죠. 을이 소유권 취득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자 저당이죠. 자, 5번은요. 갑이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을 상속을 했어. 상속. 그런데 을이 채무자가 아닌 단순한 뭐다? 물상 보증인이다. 보증이란 말은 지금 1번이 지금 상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1번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물상 보증인을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다.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 상속에도 소멸하고 2번이 상속에도 채무자를 상속해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밑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을이 찾았어요. 5번에 을이 찾았어. 을이 갑의 채무자다. 을이 갑의 채무자다. 채무자. 그런데요 갑이 1번이 을을 상속하죠. 이 갑이 을을 상속했단 말은 1번이 상속하죠. 채무자를 상속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 말. 소멸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죠. 부종성의 원리에서 갑의 선순위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상 보증인을 상속할 때는 1번이 2번 때문에 소멸하지 않지만 채무자를 상속을 할 때는 1번은 2번이 있든 없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채권과 채무가 혼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한다? 채권과 채무의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7번은요. 광업권이죠. 이런 광업권과 점유권을 혼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8번은요. 혼동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죠. 그러나 두 번째 줄 보세요.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 행위가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다. 그러면 다시 혼동으로 소멸됐던 권리는 다시 뭐가 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 거기 6번 봐. 6번 안 한 것 같은데? 6번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봐봐.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 줄고 봐. 을이 점유. 이걸 점유권이거든요. 점유하다가 을이 상속을 했어. 상속이란 말은 소유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상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혼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혼동이다 이 말이죠, 지금.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요즘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임대차.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소멸하죠. 그런데 대항력에 있는 임차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인데 저당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직 우리는요, 물상보증인이냐, 뭐죠? 채무자냐 이것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감정평가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뭐라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갑은 토지의 소유자고 을은 1번 저당권이고 병은 2번 저당권이다. 1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하면은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해야 한다. 이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소멸할 수도 있고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의제기가 돼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행정법원에서 행정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갑이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지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때 거기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되게요.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 전에 여러분요 뭐라고 했냐? 그냥 갑의 토지에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고 상속하면 무조건 소멸하니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때는. 지금도 보면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갑을 을이 상속하면은 상속하면 소멸하지 않고 2번 때문에 을이 2번이 상속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도 지금도 나와. 근데 그것은 아주 옛날 것이고 지금은 물상보증인하고 상속이라는 것을 채무자를 분명히 구별해서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상속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지만 1번이요. 채무자의 경우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지금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여기까지가 혼동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